버스 정비소 담벼락 앞에서 한도윤은 세 번째로 같은 골목을 도는 중이었다. 내비게이션은 진작에 목적지 근처 도착이라며 포기 선언을 했고 허름한 간판들 사이로 보이는 건물 번호는 순서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달려 있었다. 지방교통사 대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작 제 발로 찾아가야 할 길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가 맞나?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 약속 시간까지 10분. 오늘 만날 정비소 사장은 골목역이 초등학교 건너편이라고만 했는데 골목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그때 교복을 입은 소녀가 코너를 돌아 나타났다. 작은 키에 단정한 단발머리, 가방에는 스티커 몇 개가 붙어 있었다. 소녀는 도윤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다가와 물었다. 길 찾으세요? 아, 그게 성일 정비소라고 아세요? 도윤이 급히 물었다. 아, 거기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 여기서 저쪽으로 쭉 가시다가 파란 대문 지나서 오른쪽이에요. 걸어서 3분 정도?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안도하며 말했다. 혹시 이름이? 나래예요. 나래는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동안 도윤의 주머니에서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휴대폰이 켜진 모양이었다. 그는 서둘러 폰을 꺼냈는데 화면에는 테이프리 마스터 1987자장감이 발표. mp3라는 파일명이 떠 있었다. 나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이 노래. 뭔가요? 도윤이 멈춰섰다.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도윤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낡은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였지만 나래는 놀랍도록 정확한 음정으로 멜로디를 따라 흉내냈다. 라라라라라라. 도윤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곡은 아무도 모르는 미발표곡이었다. 37년 전 20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작은 전파사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세상에 단 한 개뿐인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한 파일이었다. 이 노래 어떻게 아세요? 나래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이 노래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네. 섬이라 할머니요.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섬이라. 그 이름을 입으로 다시 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37년 전 그녀와 함께 만들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자장가. 반쪽짜리 약속과 함께 가슴에 묻어둔 그 멜로디가 지금 어린 소녀의 입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혹시 할머니께서 지금? 네, 살아계세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성일 정비소가 바로 앞에 보였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녹음실 한 구석에서 악보에 머리를 맞댔던 20살의 자신과 19살의 섬이라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래가 휴대폰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전화드려봐도 될까요? 이 멜로디 그분 폰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바로 이 아이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은퇴한 음악교사 섬이라의 집은 오래된 교과서 냄새와 낡은 목재 가구의 향이 섞여 있었다. 벽에는 세월이 스민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반으로 잘려 액자 속에 넣어진 한 장의 악보였다. 4분음표와 8분음표가 끊기듯 멈춰버린 채 오른쪽 절반이 텅 빈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바렌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작은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미라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도윤? 섬이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이야, 미라. 도윤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순간 방 안 공기는 어색한 정적에 잠겼다.
37년 전 둘이서 작은 전파사 녹음실에 틀어박혀 밤새 곡을 다듬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미라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경계가 먼저 스쳤다. 지금 와서 왜? 문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미라의 딸이었다. 직장인 티가 나는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 차가운 시선이 도윤을 뚫어보았다.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미라의 딸은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사이에서 미라가 나직이 말했다. 괜찮아. 잠시만 얘기 들어보자. 나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길에서 만났는데 그 노래가 아저씨 휴대폰에서 나왔어요. 미라는 움찔했다. 오래전 묻어둔 멜로디의 파편이 다시 호명된 순간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 곡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만? 미라의 딸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어머니 혼자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미라는 한동안 침묵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액자속과 똑같이 반만 그려진 악보 한 장이 있었다. 연필로 쓰다 만 듯 연주가 끊기는 음표들, 종이의 끝자락에서 멈춰버린 선율.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 도윤 앞에 내밀었다. 이 반쪽은 내가 갖고 있었어. 나머지 절반은 미라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지고 있겠지? 도윤의 손끝이 악보를 스쳤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종이에 새겨진 음표들은 여전히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나래만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아저씨랑 같이 이 노래 완성하면 안 돼요. 제가 피아노 칠게요. 미라의 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미라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잊었다고 믿었던 선율이 다시 불려나오자 멈췄던 박자가 천천히 살아나는 듯했다. 종이의 절반은 남았지만 마음의 절반은 아직 묶여 있었다. 한도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라의 집에서 마주한 반쪽 악보가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겨를도 없었다. 지방교통사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이번 주에만 노선버스 3대가 멈춰섰다는 제보가 줄줄이 이어졌다. 차고지 한쪽에서는 엔진 벨트가 끊어지며 내는 타다닥 소리가 공기중을 가르고 그 뒤를 따라 정비공의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다. 대표님, 이러다 신문 일면에 또 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도윤은 무거운 얼굴로 창밖 차고지를 내려다보았다. 고장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박자가 어긋난 합창단 같았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날 선말들이 오갔다. 대표님, 괜한 장학사업이나 음악교실 후원 같은 이야기 꺼낼 때가 아닙니다. 당장 정비 투자부터 늘려야 해요. 안전은 기본입니다. 회사 이미지도 이미 추락했는데 무슨 문화사업입니까? 도윤은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안전투자 확대안은 이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장학사업과 지역 음악교실을 후원하려 합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버스가 아니라 이 지역에 호흡을 싣는 운송망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진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딸,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마저도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책임을 다하려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근본부터 고쳐야 해요. 지금은 여론이 폭발 직전이에요.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미라를 찾아갔다. 그녀는 집 마당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엉뚱한 음정이 마치 버스의 삐걱거림과 겹쳐 들렸다. 도윤은 무심코 말했다. 이상하지 않소. 버스도 노래도 멈춰버리면 다들 불안해한다는 게. 미라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음악은 숨을 고르면 다시 시작돼. 엔진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 말이 오래도록 그의 귓가에 남았다. 며칠 후 나래의 학교 합창 발표회가 열렸다. 무대 위에 선 아이들 사이에서 나래가 용기를 내어 피아노 전주를 깜짝 선보였다. 바로 그 자장가의 서두였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도유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멜로디는 중간에서 끊겼다. 반쪽짜리 악보 탓이었다. 아이의 손끝이 허공을 헤매는 순간 강당 안은 적막해졌다. 그날 밤 도유는 집 서재 깊숙이 박아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노랗게 바랜 종이 다발이 드러났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친 순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나머지 반쪽 악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멈춘 건 엔진이 아니라 우리가 끝내 붙이지 못한 악보였구나. 도유는 서재 책상 위에 두 장의 악보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색이 바래 서로 다른 세월을 견뎌온 종이였지만 음표의 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딱 맞아떨어졌다. 연필 흔적과 잉크 얼룩이 서로 이어지자 끊어졌던 선율이 비로소 완전한 곡으로 되살아났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37년 만에 그들의 약속이 종이 위에서 다시 맞물린 순간이었다. 다음 날 도유는 악보를 들고 미라의 집을 찾았다. 마당의 피아노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미라는 도윤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다. 찾았어. 내가 준 반쪽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반쪽. 그는 두 장의 종이를 맞대어 보여주었다. 미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묵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준비해 온 봉투를 꺼냈다. 오래전 빚을 정리한 내역서, 수십 년간 전파사를 찾아다니며 남은 흔적을 수집한 기록, 서툴지만 꾸준히 써 내려간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실패한 채로 널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 도망치듯 떠났지만 늘 미안했지. 적어도 약속을 잊은 적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미라의 딸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용서라는 말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아세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당장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라의 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나래가 피아노 앞에 앉으며 분위기를 바꾸었다. 할머니, 저 이 곡 치고 싶어요. 이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손이 건반 위에 놓였다. 아직 서툴렀지만 새로 맞춰진 악보 위에 선율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미라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며칠 후 도유는 회사 이사회의 정비교체 계획과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모든 고장 차량은 전량 정비하고 필요시 교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 음악교실 후원을 공식화합니다. 안전과 문화 둘 다 우리 회사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번만큼은 이사진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연을 하루 앞둔 날 문제가 터졌다. 준비해 두었던 완성 악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연습실 책상 위에 두었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나래는 당황해 울먹였고 도유는 사방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누군가 일부러 치운 게 분명해. 미라의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방 안을 휘감았다. 도유는 악보가 없는 빈 책상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 끊겨버린 선율, 그러나 이번엔 끝까지 멈추게 두고 싶지 않았다. 용서는 선언이 아니라 연습이었다. 하루에 한마디씩 음을 맞췄다. 공연 당일 아침 강당 안은 긴장과 소란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합창복을 맞춰 입었지만 나래의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다. 잃어버린 악보 생각 때문이었다. 리허설에서 손가락은 몇 번이고 허공을 헤매었고
자신 없는 눈빛이 무대 조명을 피했다. 괜찮아. 도윤이 무대 뒤에서 나래의 어깨를 잡았다. 멜로디는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래는 고개를 저었다. 중간에 멈추면 어떡해요. 그때 미라가 다가와 손을 포개며 말했다. 멈추면 내가 이어줄게. 내가 첫 박자를 열면 나도 관객도 따라올 거야.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아이들의 시선이 객석으로 쏠렸다. 나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작은 손끝에서 흘러나온 자장가의 첫 전주. 놀랍도록 선명했다. 그러나 중간에 다다르자 손이 멈칫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강당을 덮었다. 그 순간 객석에서 허밍 소리가 울렸다. 미라였다. 그녀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멈춘 박자를 다시 살렸다. 나래의 눈빛이 흔들리다 곧 단단히 고정되었다. 다시 건반을 두드리자 이번에는 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곧 관객들 사이에서도 흥얼거림이 퍼졌다. 마치 합창단이 점점 불어나듯 강당 전체가 하나의 화음으로 울려 퍼졌다. 나래는 마지막 음을 또렷하게 맞췄다. 순간 정적. 이어진 건 뜨거운 박수와 환호였다. 도윤은 무대 뒤에서 눈을 감았다. 37년 만에 완성된 멜로디. 반쪽이던 약속이 이제야 원곡처럼 울려 퍼졌다. 뒤늦게 분실됐던 악보가 강당 옆 보관함에서 발견됐다. 미라의 딸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져갔어요.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아이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괜한 오해만 만들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악보 없이도 우리가 완주했다는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직후 도윤은 주민들과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다. 지방교통사는 지역 교통 장악 사업을 확대하고 음악교실을 상설 후원하겠습니다. 안전과 배움, 음악이 이 지역의 버스 노선처럼 이어지도록 약속합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윤은 미라와 나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서로를 향해 맞닿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새 노선명이 떴다. 나래. 주민센터 로비에는 완성된 자장가 악보가 전시되었다. 아이들의 합창 사진과 함께. 도윤은 천천히 중얼거렸다. 기다림보다 중요한 건 돌아올 용기였구나. 상처도 합주하면 화음이 된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정류장은 떠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로 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휴식 구간이 되기로 했다. 정류장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로 한 자리니까.